반갑습니다. 삶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어른들의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또 다른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죠.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이 행복할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늘 이런 고민에 휩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적으로 자립한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지녀야 할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르는 척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깊은 배려이자 존중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인간 발달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잉 개입은 자녀의 독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아들은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지만 늘 작은 문제에도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고 심지어는 회사의 인간관계 문제까지 하소연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아들의 의존적인 태도에 걱정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밤새 아들 문제로 고민하고 심지어 아들 회사 상사에게 직접 연락을 할까 고민할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의 동생이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시간을 줘. 때로는 모르는 척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야. 친구는 처음엔 너무 힘들었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가시방석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써 아들의 전화를 못 본 척하거나 받아도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라고만 말하며 조언을 아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스스로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훨씬 더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는 걸 느끼니 나도 나를 믿게 되더라라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친구는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알더라도 당장 나서지 않고 지켜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부모가 지녀야 할 두 번째 지혜는 돈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자녀의 자립심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들 때마다 지갑을 열어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미국의 퍼듀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녀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는 당연함을 느끼게 만들 위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 이웃에 살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자린고비처럼 돈을 모아 아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주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하고 그때마다 부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내 자식이니 어쩔 수 없지 하며 또다시 쌈짓돈을 털어주셨죠.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아들도 점차 부모의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쓴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부모님은 노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하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허탈함과 외면뿐이었죠. 돈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지원이 과해지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이는 것이 때로는 자녀에게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진정으로 독립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모가 지녀야 할 세 번째 지혜는 바로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모르는 척과 일맥상통하지만 좀 더 심화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나 실수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더라도 부모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바로 잡아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며 비난하거나 내가 다 해줄게 라며 대신 나서려 하죠. 하지만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자율적인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빼앗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라 마크엠 박사는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면 자녀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를 키우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는 경험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제 사촌 동생의 사례입니다. 그 동생은 고집이 세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노심초사하며 동생이 실패할까봐 모든 것을 간섭하고 싶어 하셨죠. 특히 동생이 안정적인 직장을 마다하고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업 초기 동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번만큼은 우리가 직접 나서지 말자. 스스로 깨닫게 두자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섣불리 위로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아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만 귀 기울여 들어주셨죠. 몇 년 후 동생은 그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저를 믿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의 실패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때로는 자녀의 실수를 못 본 척하며 그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힘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와 소통할 때 지녀야 할 중요한 기술은 바로 조언 대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반사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며 비난 섞인 조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소통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하고 더 이상 부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게 만듭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상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경청하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 일방적인 조언보다 자녀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모-자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믿고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제 오랜 지인 중 한 분은 딸과의 관계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딸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지인분은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것 없어.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라며 바로 조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딸은 점점 입을 닫았고 나중에는 아예 대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지인분은 내가 이렇게 딸을 위하는데 왜 날 피하지? 라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강연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언 대신 질문하라는 메시지였죠. 그날부터 딸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고 싶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딸은 점차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딸은 엄마가 이제는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는 메시지를 질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는 바로 자녀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집 철수는 벌써 부장 됐다는데 네 친구 영희는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잘 산다더라. 이런 말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뱉습니다. 자녀에게 자극을 주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말일지라 해도 이런 비교는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속적인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열등감을 유발하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깊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에 도달해야만 인정해준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은 어릴 때부터 형과 늘 비교당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부모님의 자랑거리였고 동창은 늘 형처럼 좀 해봐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깊은 열등감에 시달렸고, 결국 형과의 관계마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모든 자녀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각자 다른 재능과 장점을 가지고 있죠. 부모는 자녀를 다른 누구와 비교하기보다 자녀의 고유한 개성과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자녀에게는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값진 자존감과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생명이며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이지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조종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지녀야 할 5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라, 돈 없는 척하라, 못 본 척하라, 조언 대신 질문하라, 그리고 비교하지 말라.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은 자녀의 독립적인 인격을 존중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조언들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본능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들은 부모의 과도한 사랑과 개입이 때로는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고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자녀 교육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부모님들께는 깊은 위로와 통찰을, 자녀분들께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른들의 인생 수업은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